과연 이 수학 선행이 뭐냐? 수학 선행을 하면은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가서 1등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선행을 했는데 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왜 얘는 계속 안 될까? 저는 어떤 어머님 화내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세움소 고등부 원장이 이철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수상을 뭐 여기서 했고 저기서 했고 3번이나 했는데 애가 또 시험이 이러네. 근데 어머니 왜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어머니 막 웃으세요. 왜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왜 그러냐? 사실은 이 선행은요, 이 내신은 중학교 내신이에요. 중학교 내신과 좀 버무려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난이도 1, 2, 즉 유형과 그다음에 사고력, 이 라인 2개를 구분을 해서 전략을 세워서 해야 돼요, 선행은. 그냥 막 다 섞어갖고 엉망진창으로 하면, 학생 이제 잘할 거지만, 예.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우선 중학교 내신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이 친구는 수학의 기초, 즉 입시 수학의 기초 부분에 유형이 잘 되어 있지가 않다. 유형이 안 되어 있다는 건 고등학교 수학들의 유형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내가 중2야. 근데 내가 점수가 80점이야. 20%의 유형은 모르는 상태. 그러면 구멍이 듬성듬성 나기 시작. 이해되시죠? 그런데 수투를 선행하고 있어요. 중2 1차 함수가 20%가 틀리고 있는데 3, 4차 함수 미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죠. 지금 이게 저한테 들으시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즉 중학교 수학이 실수를 하나 틀리거나 만점이 아니면 실제로는 선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불안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학교 시험을 다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겠으나 결국은 중학교에 지금 현행하고 있는 어떤 수준의 어떤 만점 라인까지의 아이의 유형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선 첫 번째 체크. 이게 선행의 1번 자격 요건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오고 있냐를 보고 나서 선행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우선은 선행을 조금 천천히 좀 힘을 빼더라도 무조건 현행 점수 올인하셔라. 무조건 현행에 다 맞고 있다. 이러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선행을 할 땐요. 유형을 하고 있는 거냐 사고력을 하고 있는 거냐를 반드시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형을 하는 거랑 사고력을 하는 거랑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학습법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수상 심화로 갖고 하나는 다시 수상을 해요. 이렇게 2개를 해요. 그럼 수상 심화에서 뭘 하는 거죠? 유형을 하는 거예요? 사고력을 하는 거예요? 모르죠, 어머님들. 저도 모르죠. 왜? 깔아놓은 대로 하겠죠. 근데 그게 심한데 유형 심한지 사고력 기초인지 모르죠, 우리도. 혹시 물어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게 유형의 완성과 사고력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프린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뭘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단원별 연계도예요. 자, 하나를 딱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왕창 나오죠. 네, 그거랑 저게 연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중3 수상수와 수원 수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도는 사고력이랑은 무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 2차 함수의 사고력이 충분히 길러져 있어. 네? 그러면 3차 n차 방정식을 n차 함수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연계도는 유형 연계도입니다. 유형.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가 익히고 숙지하잖아요. 그 순서도예요. 그 순서도. 익히는 과정의 순서도입니다. 앞에 걸 못 익히면 뒤에 거는 못 익혀요. 유형은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 기초적인 내용을 문항을 알아야 다음 내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은 순서도가 이렇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 유형 라인 중에서 이제 이걸 왜 따로 뺐냐면 실제 고등학교로 오면 80%가 요표예요. 전체 출제의 80%가 요표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딱 보시면 뭐밖에 없죠? 함수밖에 없죠? 네, 방정식, 부등식, 함수밖에 없죠? 자, 수투는 뭐죠?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성, 그 다음에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이죠. 저기 그 미적분을 선택하면 교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무한급수라는 수열 응용 단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월함수의 극한, 초월함수의 미분, 초월함수의 적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고등 입시 수학의 끝판왕들은 다 함수입니다. 함수는 뭘로 푸냐? 그래프로 풀거나요. 그래프로 풀기 위해서 미분적분을 배우는 거고요. 혹은 방정식, 부등식, 식으로 풀어야 되면 방정식, 부등식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 입시 수학의 가장 중요한 패턴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성적을 잘 보셔야 돼요. 중학교 때요. 이제 잠깐 앞으로 갈게요. 요게 1학기, 요게 2학기죠. 이해되셨죠? 자, 중2 때도 1학기가
다 함수 방정식이죠. 2학기가 다 도형이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아이들 기말고사 때 닮음 봤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닮음이 필요한가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있긴 있어요. 필요가 약간 있는데 2학기 과정은 무조건 병렬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끔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에 고등학교 연계되는 비중을 보면 9대1 정도 돼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아이들 내신 성적 확인해서 거의 만점선에 있어야 선행의 의미가 있다. 이거는 2학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1학기 내신이 진짜 중요하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베이스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얘기입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아까 지금 연쌤이 분석했던 그 표들이요. 이거 다항식과 방정식과 보통 이 두 개의 대단에서만 나오고요. 이렇게 세부 단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부 단원 중에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요 단원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보통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오늘 딱 보세요. 어느 단원이 제일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방정식과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 그래프의 해석이고 가장 통합적인 문제를 낼 수 있고 연계의 끝판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준킬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계 문항. 연계를 하려면 위에 내용이 많아야 되죠. 다항식의 연산 혼자 연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연계해서 내는 요 단원이 원래 중간고사 핵심이 된다. 이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단원이고요. 그렇다고 킬러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려면 심화내신 문항으로 나올 부분, 이렇게 연계 문항,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진 않는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와 내신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은 도형 파트예요. 도형 파트. 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삼각비 원위성질. 자, 이 원위성질 전에는 그 2학년 때 닮음도 있었고요. 뭐 삼각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로 연결되냐? 고1 1학기 기말고사 도형의 방정식 파트와 그다음에 억지로 막 갖다 붙이면 삼각함수 이렇게 됩니다. 삼각함수의 개념은 도형의 방정식의 평면좌표의 개념에 좌표의 개념에다가요 도형을 갖다 붙인 해석기하와 그것을 수식으로 만든 것이 포괄적이 되니까 한 반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가 돼 있다. 이게 되시죠? 얘는 딱 이때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2학기는 사실 좀 비중이 많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기는요 중학교 과정은 이 기하 중에 그 순수기하예요. 순수기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해석기하입니다. 해석기하라는 건 좌표계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해석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해석기하. 자, 그 다음에 이건 평면기하잖아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선택 과목 중에 기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 그 기하는 공간기하예요. 중학교의 기하 과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뭐 끝까지 아이들의 성실도나 만족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끝까지 공부를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연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선행을 하려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파란색은 유형이고요. 빨간색은 사고력이에요. 유형은 이게 보통 요런 박스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첫 선행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우리 뭐 수상이나 수원을 처음 해요? 하면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2회전 합니다. 두 번째 회전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얘처럼 공부를 하냐 얘만 따서 사고력 공부를 하냐는 필드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유형이 다 됐는데 사고력이 바로 간다. 이런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한 3회전이나 이렇게 됐을 때 뭐 가능한 거 아닐까.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내지 마세요. 이거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본부터 심화까지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2반이에요. 2반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이 문항과 이 문항은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코스가 만약에 수상으로 1년 코스다. 그러면 가능해요. 하지만 뭐 보통 선행을 그렇게 짜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자, 이건 뭘까요? 완전 최상위 반이 되겠죠. 2반은 준킬러 킬러니까요. 2반을 독파하고 나면 수능 준킬러 킬러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을 봤을 때 아이가 80점이 넘게 나오는 친구들이 들으는 반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선행의 구분을 해야 된다. 자, 뒤에서 설명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제 유형과 사고력을 왜 제가 자꾸 나눠서 얘기를 드리냐면 공부 방식의 문제라서요. 예를 들어 내가 사고력 수치가 난이도 한 8까지 풀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수상의 유형이 다 됐어요. 그럼 수상은 난이도 8까지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난이도가 8까지 풀 수 있는 사고력을 가졌는데 수화를 유형을 5까지 다 못 채웠어요. 그럼 걔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유형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사고력 문항은 연계 때문에 풀 수가 없다.
중간중간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단 내가 수상을 난이도를 8까지 풀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놓고 수화를 유형으로 5까지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수화도 알아서 8까지 풀려요.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고력을 길러놓으면 나머지 사고력은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 아이의 현주소는 이럴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사고력 문제는 다 틀린다. 왜냐? 유형으로 구멍 다 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사고력은요, 사고력으로만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수투를 사고력을 해도 되고, 수상을 사고력을 해도 되고, 수화를 사고력을 해도 되고, 사고력이라는 건 어떤 교과를 하는 거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 이거는 문제를 연계해서 생각해서 내가 알고 있는 유형을 기반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내가 스윙을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골프, 야구 봤다. 뭐로도 세게 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고력은 따로 준비되는 거고 유형은 그 완성도가 난이도 5까지를 풀 수 있는 걸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선행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그럼? 아이에 따라 좀 달라요. 아이에 좀 달라요. 근데 잘 모르겠어. 지금 저 뚱뚱한 놈이 저 뭐라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빨간색 보지 마시고 이거를 채우면 되죠. 왜냐하면 이걸 채우면 뒤로 백할 일은 없어요. 후회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채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가 유형이 다 됐어요. 그러면 사고력을 무조건 해야죠. 그 다음 공부는 무조건 사고력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얘기 드려요. 유형이 다 됐는데 계속 유형이에요. 나는 유형의 완성자가 될 거야. 50점을 확실하게 맞을 거야. 하지 마시고 그때는 사고력을 하되 실제적인 구조는 사고력이라는 게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발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을 고민해서 푸는 연구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한 과정도 있고 이게 적절한 밸런스로 조절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머님들 보세요. 유형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어요. 익히고 숙지하고 숙련하는 과정이 유형이다. 그럼 사고력 공부는 어떻게 하죠? 익히고 숙지하고 숙련하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선 이래요. 문제를 봐요. 못 풀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왜 웃으세요? 왜 벌써 웃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별표 치죠. 별표 치고 생각 안 하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들이대죠. 숙제는 다 했고요. 5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럼 선생님이 5문제를 풀어주죠. 그럼 아이는 받아 적죠. 그렇구나. 이거는 누가 뭘 늘고 있냐면 선생님의 풀이 능력만 늘죠. 되게 재밌죠. 돈은 어머님들이 내셨는데 선생님의 풀이 능력은 늘고 우리 아이의 사고력은 안 늘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고력 공부를 유형처럼 하는 아주 그냥 대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야, 문제 못 풀면 어떡해? 별표 쳐, 별표. 물어보죠. 풀어주면 오케이. 연구. 근데 이거는 유형을 오답할 때 맞는 방법이에요. 사고력을 오답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선 아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나 이거 못 풀겠어. 딱 보니까 유형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죽어도 안 돼. 그럼 선생님한테 가요. 쌤, 못 풀겠어요. 그럼 쌤이 봅니다. 걸레짝처럼 풀었어. 오케이. 그러면 쌤들은 보통 힌트를 줘요. 야, 요거 요렇게 접근해봐. 그러면 아이가 오케이. 됐어. 그래서 본인이 풉니다. 이런 과정으로 사고력 공부가 돼야 고등학교 가서 높은 등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눈빛에 슬픔이 가득하세요. 우리 애를 내가 어떻게 해. 자,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못 풀겠는 문제를 고민을 아이가 하고 있다면 그 문제집을 보세요. 그 문제집이 세니나 RPM이에요. 뭐하는가 이렇게 하시고 그 문제가 블랙라벨이에요. 인근학교 기출 킬러예요. 그냥 고민하게 두세요. 충분히 고민하는 만큼. 자, 사고력은요. 10문항을 푼다고 10이 느는 게 아닙니다. 한 문항을 10시간 공부해도 10이 늘어요. 뚫어내려는 그 과정과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터득해가는 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근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단 한 문제에 1시간, 2시간씩 고민하면 수학만은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과목 때문에 대학을 못 가요. 그러면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고민시키고 문항당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통상 고민했는데 그날 안 풀리면 그 못 풀면요. 통상 그날 안 풀려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문제를 선생님한테 힌트로 질문을 얻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 단 힌트를 얻었을 때도 반드시 본인이 푼다. 아셨죠?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집에 가서 귀에 대고 100번쯤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반드시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된다. 자,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유형 공부에만 너무 노출이 되거든요.
사고력 공부를 실제로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어릴 때 하는 경시나 이런 것들은 사고력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 그 알고 보면은 다 숙지 숙련 위주의 공부라서 실제로 고등학교 입시에 필요한 이 연계문항을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걸 언제 시작해야 되냐? 지금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3학년 내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습법을 기른다예요. 딴 게 아니라 학습법을 기르자. 즉 뭐냐, 아이가 풀 수 있는 문항은 최대한 빨리 푸는 아이를, 못 푸는 문항은 고민하고 힌트 받아 본인이 푸는 아이를, 이렇게만 학습 방법적으로만 만들면 실제로 선행은 성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거든요. 그게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에 있는 학년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입학을 하자마자요, 11월 딱 2주 지나고 인근 학교 기출 문제를 그냥 테스트로 줘요. 아이들이 보죠. 슬프죠. 아,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뭐람? 막 이렇게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체감되는 과정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중3들이 겨울 기간에 모의고사를 봤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이제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근 학교 기출들이 실제로 예비학년 때 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이들한테 굉장한 자극적 요소가 되고, 그럼 사실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건 뭐라는 거냐면 이거를 이 파란 라인이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만드는 건 중3 때 하시는 거고요. 예, 이 빨간 라인을 계속적으로 위로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거와 결국은 빨간 라인을 높이는 과정과 그 다음에 문제 스킬, 빨리 푸는 연습을 시키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 사고력보다, 이제 좀 앞에 얘기를 잘 들으셨으니까 유형 얘기는 다 빼고요. 내 사고력이 7.5예요. 근데 문제가 7.6이에요. 저는 그 문제를 못 풉니다. 아셨죠? 예. 7.4예요, 문제가. 난 7.5인데 그러면 전 그 문제를 고민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풀 수 있는 문제만 풀면 되죠. 그럼 영원히 7.5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난 7.6, 7.7이 되려면 8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도전해서요. 힌트 얻어서 고민해서 풀어야 풀 수 있는 영역권의 문제가 넓어지면서 결국 우리 아이가 중킬러까지 극복해내는 과정이 됩니다.